대한민국 축구의 근간을 이루는 K리그가 팬들의 곁에서 지속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중국 슈퍼리그를 제패하며 리그 통산 8회 우승을 차지한 광저우 FC가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해체된 가운데 올해에만 벌써 3개 구단의 해체를 지켜본 중국 축구 팬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일 중국 축구협회는 임금 체불과 부채 문제로 광저우를 포함한 창저우 라이온스와 후난 샹타우가 해체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0년대 엄청난 투자로 리그 명문 구단으로 군림했던 광저우 FC는 중국 프로리그에서 퇴출됐고 중국 축구계의 열악한 환경을 어김없이 보여줬는데 무엇보다도 1994년부터 프로화된 중국 슈퍼리그는 3부 리그까지 포함해 93팀의 챔피언을 배출했으나 그중 71%가 사라져 현재 19개 구단이 생존해 있는 터라 관영방송의 왕난 기자 역시도 슈퍼리그의 쇠퇴에도 중국 선수들은 거액 연봉만을 원하며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중국 프로축구 명문 구단으로 꼽히던 광저우 FC는 과거 최용수 감독이 이끌었던 장수 순임과 마찬가지로 해체됐는데 중국 슈퍼리그와 달리 프로축구연맹이 운영하는 K리그는 2년 연속 300만 관중을 넘기며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터라 중국 현지 매체들은 재정 건전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한국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광민닷컴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매체들은 광저우 FC에 쌓인 부채가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하며 영웅적인 출범을 보여줬던 광저우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베이징 청년일보 등의 매체들은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세계 36개국의 K리그가 중계됐고 이것이 K리그의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막대한 자금이 무색하게 몰락한 슈퍼리그와 관련해 중국 슈퍼리그 8회 우승을 차지한 광저우 FC가 프로리그와 작별했다. 광저우 구단 측은 입장 발표를 통해 더 이상 금원 축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공 요인은 현지 훈련 제도와 대회 원조 할당으로 꼽힌다. 등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축구 팬들은 광저우 FC의 해체와 슈퍼리그의 몰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남 호랑이들이 해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에버그란데 여자 배구와 마찬가지로 광저우 구단도 길을 잃었습니다. 휴, 칭다오 FC와 량장이 해체된 이후 광저우마저 무너졌네요. 이제 곧 모든 구단이 파산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슈퍼리그의 호랑이로 불렸던 명문 구단이 없어져 씁쓸합니다. 이 팀은 나름대로 유소년과 선수 복지에 힘썼던 팀이거든요. 내가 알기로 광저우는 한국과 일본에서 아시아의 바르셀로나로 평가받던 구단입니다. 광저우의 해체는 아시아 축구계에 큰 타격입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헝샤오팅과 순샹, 장민펑 등 많은 스타들이 광저우에서 땀을 흘렸죠. 장기적인 운영 방침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본래 축구는 자본 게임입니다. 아무리 좋은 커리어를 쌓아도 경영진이 부실 운영을 하는 순간 무너지는 법입니다. 솔직히 구단 부채가 80억 위안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헝다는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나아가 광저우의 본질적인 잘못은 2009년 청두 셰페일행과 함께 승부 조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2부 리그 강등이 결정타였습니다. 어쨌든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팬들에게 모금을 거둬 부채를 탕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불 임금이라도 해결해 봅시다. 축구 종주국으로서 부끄러운 결말이나 베이징 상강은 제대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중국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는 중국 축구협회가 국영기업의 재정난을 무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CFA의 미숙한 운영이 프로리그를 망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중국 축구협회를 해산시켜주세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과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프로축구를 발전시킨 한국이 부럽네요. 슈퍼리그의 창설이 조금만 빨랐어도 우레인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과 중국은 유소년 훈련 시스템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유소년들도 현지인 대우를 받으며 훈련에 참가할 수 있거든요. 가장 특이한 점은 K리그 연봉 1위 링가드가 동남아시아 파토보다 연봉이 적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한국을 선호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리그 운영 체제를 갖춘 일본이 부럽습니다. 일본은 대학생과 직장인도 J리그에서 뛸 수 있으니까요. 중국 축구의 회복과 미래를 위해 이웃 국가들의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단순한 인슐린 주사로는 쇠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축구 팬들은 슈퍼리그의 몰락의 울상을 짓고 있었고
텐진 테나이를 시작으로 프로 구단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을 차지했던 광저우 FC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 K리그 구단들도 재정 개선과 흑자 운영에 힘써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쪼록 1983년 60만 관중을 동원했던 K리그가 어느덧 300만 관중을 넘어선 만큼 K리그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대한민국 축구의 근간을 이루는 K리그가 지속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프로축구와 관련된 해외 반응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